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개인이 1880억을 횡령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냥 거래 정지가 됐어요. 보다시피 그냥 멀쩡한 회사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안 되는 우량주 중에 하나인 회사가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그냥 거래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동진 세미캠의 5% 이상 지분 신고를 했었던 그때 그 슈퍼개미 1,400억을 샀던 그 슈퍼개미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충격을 더해줍니다. 사건을 재구성을 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동진 세미캠에 대한 정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사면 돈을 번다라는 생각에 크게 벌고 싶어가지고 회사 돈을 집어넣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회사 돈을 투자하고 나서 번 다음에 나중에 잔액만 맞춰 넣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한 모럴 해저드인데, 그렇게 몇 번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880억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 어떤 제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해도 잘 안 걸리는 시스템이라던가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회사를 속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회사 돈을 빼낸 다음에 잔액증명서를 위조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속였습니다.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금 담당의 부장급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77년생인데 지금 나이로 하면은 이제 46세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부장급 인사 하나가 회사 돈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0월 1일에 동진 세미캠 지분을 391만 7천 주를 매수해요. 그러니까 회사 지분의 7.6%인데 그때 금액이 1,430억이에요. 그렇게 매수하고, 근데 그날이 어떤가 봤더니 뉴스를 보니까 가짜뉴스 소동이 하나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 동진 세미캠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인수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상한가에 갔다가 급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그때 그 소식을 가지고 이거 돈 버는 줄 알고 회사 돈을 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물린 거죠. 아니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6번에 걸쳐서 지분의 6%가량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55만 주가 남아있어요. 1% 지분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6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추측은 횡령자금이에요. 횡령자금은 오랫동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다시 집어넣어서 잔액을 맞춰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미 벌써 한 큐에 실패를 했죠. 상한가에서 들어갔다가 찍고 날려 먹었으니까 굉장한 불안감이 올 겁니다. 원금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제 생각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팔아서 다른 주식을 샀을 것 같아요. 이제 손실을 메꾸려고. 그러면서 6번에 걸쳐서 팔고 하면서 됐겠죠. 아니면은 이 동진 세미캠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6번에 걸쳐서 팔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아마 이게 오를 수 있다라는 믿음도 있지만 우선 그 금액을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 돈을 다 팔고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해봤습니다. 우선은 처분 단가가 31,000원에서 38,000원 사이에요. 그냥 계속 팔았죠. 이제 처분 금액은 총 1112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117억의 손실이 발생했죠.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물론 주식으로 치면 1,400억 가량을 넣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한 7% 정도만 얼추 수익이 나면 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돌아올 수 있는 강이라 생각해서 계속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한 300억 인출해서 투자를 했는데 잘 됐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얼른 맞춰놨을 건데 못 맞춰놓지 않았을까 했더니 또 잃고 또 잃고 또 잃은 거예요. 사람이 단기간에 불안하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도주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인, 해외 거래소를 몇 군데를 계정을 만든 다음에 차명으로 만들어 놓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분산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행으로 인출만 안 하면 되겠죠. 은행으로 한 번에 인출하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박아두고
추적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고 나서 깜빵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비번만 안 까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찾아서 쓸 수 있을 건데 회사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명동 환치기. 명동에서 정해준 방식이에요. 예, 뭐 계좌를 찍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 환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살면 돼요. 이제 해외로 돈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 6번에 걸쳐 매도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덜 가는 곳이랑 거래를 했기 때문에 6번에 끊어서 거래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6번에 매도 걸쳤다라는 것만 가지고 상상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유했던 주식을 안 팔았어요. 55만 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5만 1,000원까지 상승해가지고 평가 차익이 80억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물론 오늘자로 5% 하락을 했는데 이 점이 제일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왜 그랬을까? 275억의 주식을 남겨두고 떠난 게 뭐 일종의 약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였던 거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남겨두고 간 거냐 뭐 팔려고 하면 야무지게 팔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남겨놨다라던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원금이 복구되고 나면은 이거를 회사에 넣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하려는 마지막 희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6번의 이체를 했어요. 마지막 7번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회사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6번째 매도했던 시점이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보유했던 게 이제 12월 연말이었으니까 아마 12월 20일쯤에 발각이 됐고 회사에서 추적이 들어왔고 이제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최악으로 치면 환치기 세력이랑 7번의 작업을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6번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은 뭐 해외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7번째 마지막 매도를 하려는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뭐 제거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어쨌든 공실에 12월 31일인데 이때 이름이 같았는데 오스템에서 의심한 거는 그 전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회사도 연말에 시대 정리를 할 건데 조사를 했을 거고 잔고가 안 맞으니까 담당자를 하려는데 담당자도 전화가 오니까 느껴진 거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도주하자. 그렇게 되면서 공실 이전에 이미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도 눈치를 채고 빨리 이제 이분도 서로 매도를 하고 추적을 해가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긴박함이 있었던 것 같고 매도를 한 건지 환치기를 한 건지 다른 계좌를 묻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회사랑 어느 정도 좀 딜을 한 건지 내가 잘못했다 어디 어디 주식에 다 있고 이 정도 있는데 환수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상황들을 봐야 되겠지만 이 개인 계좌인 경우에는 모바일로 하루 한도가 5억이고 잘해야 10억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20거래일 내내 뺐다 한 달 내내 뺐다라 치면 최대 200억까지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건 자체가 두세 달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은행 지점에 가서 보통 오프라인 거래를 해야 다 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7번째 거래일이면 회사는 다 알았고 추적이 되는 상태에서 은행에 지점에 방문했다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매도일이 12월 20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더 이상 잠적이 되고 발견이 어렵다 보니까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가서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사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동진세미캠 55만 주인 250억 가량은 동결 걸어놓고 회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상의 상황은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빼돌리지 않고 개인 계좌에 돈이 그대로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던가 그렇게 되면은 회사는 전액 회수가 거의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피해 없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세계 4위 기업이에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경쟁사들은 계속 매출이 떨어져 나갈 때 지금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초우량주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게 보이는 내년에는 매출 1조를 바라보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제 예상 자본 총계가 2,820억이고 자기 자본으로 치면 한 2,000억 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1880억이 횡령됐어요. 그러니까 뭐 뉴스상으로는 자기 자본의 92%가 사라졌다고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봤을 때 산출해 봤을 때는 자본 총계가 남은 게 한 940억 정도가 됩니다. 다행히 이제 자본금이 940억 이상으로 뭐 한 1000억 정도 되면 이제 뭐 자본 잠식이 벌어져서 상장 폐지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될 건데, 아주 그나마 행운스럽게도 회사의 자본금이 70억이라 남은 자본 총계가 한참 그 이상이기 때문에 자본 잠식과는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가 가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200억이에요. 여기서 1,880억을 차감하게 되면 한 1,300억 가량에다가 이번에 들어온 4분기 수익까지 계산했을 때 한 1,600억, 1,700억 정도의 돈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봐야 되거든요.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1년 안에 자산화할 수 있는 돈에다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이제 그거가 7,500억 빼기 7,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년 안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여유 현금이 500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880억이 날라갔으니까 회사 입장으로서는 지금 1,400억이라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1,000억을 버는 회사고, 뭐 올해는 1,200억 가량 벌 회사니까 한 바싹 이래가지고 한 1년 3개월 장사하면 채울 수 있는 돈이긴 해요. 그러니까 1년치의 순이익이 날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직원이 어쨌든 이렇게 사태를 벌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 자금을 채우면 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상황이 다른 거죠. 직원 한 명이 그렇게 돈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인데, 은행이 준 돈을 회사가 어떻게 이거를 갚을 수 있겠느냐, 내가 믿고 빌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신뢰가 좀 붕괴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약간 꺼림칙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아니면 평소에 뭐 신용이 좋다라던가 회사가 우량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때 빌려주자 라고 생각하는 은행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보를 잡고 빌려줄 가능성도 있다라 보고요. 아니면 회사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데, 회사 자산이 토지 건물 가치가 유일하게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긴 한데, 이게 매입 가격이 한 3천억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가격이 좀 더 올랐겠죠? 빌린 돈이 한 1,300억입니다. 회사 담보로 빌린 돈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추가 대출이 잘해야 뭐 회사 가치 많이 올랐다 쳤을 때 한 1,000억 가량 정도 보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찌어찌 해결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거래가 재개될 것이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횡령 혐의로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1월 3일 오늘부터 거래가 중단됐고요. 거래소에서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향후 15 거래일 이내니까 3주 안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봤을 때 이거 실질심사 대상 아니라고 결정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즉시 거래가 이제 재개되죠. 한마디로 한 3주 뒤쯤에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질심사 대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를 재개할 건지, 상장 폐지로 갈 건지, 아니면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건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위 기관인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 폐지 필요성을 따지게 되는데, 상장 폐지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약간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심이라던가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론이 날 때까지 우선은 거래는 이제 계속 정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최대 3달까지도 거래 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하신 분들 보면은 우량주에 투자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야, 이래가지고 코스피 믿고 투자하겠나, 얼마나 좀 충격을 먹으셨을지 저도 좀 상상이 좀 안 갑니다. 아무튼 이제 잘 풀리길 바라겠고, 뭐 제일 좋은 베스트대로 회사에서 계좌 동결을 해가지고 그 돈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회사의 좀 운영 자금이 문제가 없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